사업을 구상했다기보다 약간 사업이 나한테 찾아온 느낌? 사업이 되게 진짜 한다러스가 내게 왔다. 지금 돈 받으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도 준비해가지고 저 이제 뭐 보도 자료 같은 거거든요. 한다러스 우승했던 거랑 언론 자료 이렇게 했던 것들이랑 저희 회사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중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돈을 받으러 갑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뭔가 두 손 가득 이렇게 자료 들고 있었는데 한다러스를 다 내어드리고 왔어요. 뭔가 약간 이렇게 늘 어떤 요청? 우리가 이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드리고 이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나오는 마음이 이게 뭔가 주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좀 약간 무거운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본투비하고 있구나. 저 여기는 그 우트라는 무슨 서비스라고 하면 되죠? 서비스 한 줄 소개? 사람 만나는 서비스. 사람 만나는 서비스. 화이팅! 되게 다급하게 도망가는데? 제가 오늘 저기 멀리서 좀 걸어왔거든요? 근데 되게 여기 코스도 좋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오늘. 근데 오늘 무슨 시간인지 진짜 하나도 몰라.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한다러스랑 네. 김준영이라는 사람을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뭐 결국은 다 한다는 소리네. 하면서 가벼운 질문 할 수 있는 거는 네네네. 드릴게요. 오케이. 약간 야생 있는 느낌. 너무 좋아 이런 야생의 느낌. 약간 본투비 와일드라서. 뭐 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저희들도 그렇고 다들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뭔가 대표라는 그걸 받기 전에 어. 뭐 했는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대표였나. 이전에는 일단 공간 사업을 했었다. 막 인테리어를 전공하거나 막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공간을 디자인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랬을 때 막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저희 집을 온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꾸며둔 스튜디오나 공간을 보면은 막 와 여기 막 살고 싶다, 여기 계속 있고 싶다 막 이런 피드백도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데 이제 장소를 대여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해본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 하면은 그냥 되게 빨리 해보거든요. 결심과 시작 사이에 그 스텝이 매우 짧은 사람. 이거 해봐야지 하면 뭐 유튜브 해봐야지 하면 일단 바로 오늘 올려본다든지. 사업가 체질이네. 그래서 그런 건 확실히 있어요. 그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서. 되게 빠르시네. 예. 그래서 뭐 배워봐야겠다 하면은 바로바로 배우는 편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수업에서 취미랑 관련된 그런 이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6시쯤에 강의가 끝났었는데 7시에 테니스를 배우러 갔어요. 그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차를 타고 원래 집을 가야 되는데 그냥 테니스장으로 갔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빨리 배우고 싶더라고요. 테니스 라켓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혼자 못 치니까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가도 되냐 그랬더니 약간 다들 당황하시면서 잠시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은 안 끼워줄 수도 있겠다 해서 일단 그쪽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의 도착했더니 다행히 이제 빌려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테니스도 치고 공간 렌트 플랫폼에다가 올렸었는데 그게 너무 반응도 좋고, 처음에는 이제 뭐 대학생들이 뭐 댄스 커버 영상이라든지 되게 유명한 강의 플랫폼에서도 이제 촬영하러 오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막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KB생명에 되게 잘 됐던 광고가 있어요. 30의 맞춤법이라는 광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찍었고,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촬영했던 광고도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광고 촬영도 했었고, 10cm 와서 루프탑에서 노래 부르고 가고, 약간 용진호? 그 3명 와가지고 게릴라 데이트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루프탑에서 찍었었거든요. 진짜요? 네. 이게 좋은 공간을 갖고 있다 보면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개발을 좋아하고 같이 그냥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남았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독서 모임을 매주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뭐 저녁에는 이제 와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쭉쭉 하면서 이게 또 함께 모여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남다른 임팩트를 주더라고요. 그 커뮤니티에서 좀 모인 사람들끼리 놀지만 말고 뭔가 생산적인 걸 해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좀 생산자들의 커뮤니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옮겨왔던 것 같아요. 사업을 구상했다기보다 약간 사업이 나한테 찾아온 느낌? 사업이 되게 진짜 한다러스가 내게 왔다. 20살 때부터 저는 이렇게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랑 같이 자기 개발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 20살 돼서 제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대학교 가서는 정말 나의 자유의지로 좀 살아가고 싶은 거지. 근데 사실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탐색을 좀 하다가 내 목표를 좀 계속 보이는 데다가 고정을 해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물지도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내 목표들이 담겨있는
보물지도. 이제 위에를 누르면은 제가 세웠던 어떤 목표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내가 보물지도 만들 때 이거 좀 같이 할 사람 있어? 왜냐면은 뭐 어차피 배울 거지만 좀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랑 실천이 되게 빨랐네요. 그런 걸 20살 때 사실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내가 이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라기보다는 이게 있을 때 내가 더 잘 되니까 함께 할 때 저는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모임들을 작게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재미있거나 의미있거나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한다로스로 진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진짜 한다로스가 나한테 왔다. 처음에는 서비스 이름 한 달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드는 플랫폼이라는 뜻으로 한 달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 달이 법인명 등록이 안 돼. 이제 한 달이 안 되니까 이름을 뭘로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뭘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고 그게 다 소그룹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한다는 뜻이고 영어로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무조건 나중에 글로벌로 간다 해서 영어로도 쓸 수 있게 한 달 어스 이렇게 했죠. 처음에 어스가 또 두 가지 의미도 있었어요. 그 지구를 뜻한 어스도 있었고, US로 할 때 이제 함께한다 그 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명은 한 달 어스였고 서비스명을 처음에는 한 달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한 달 대표 김준영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한 달에서 한 달 어스로 서비스명도 바꿨냐면은 한 달로 검색하면 우리가 나오지를 않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한 달 이렇게 딱 치면은 한 달 코성형 후기 막 이런 거 막 나와. 진짜 한 달 다이어트 후기 막 이런 게 계속 나와가지고 전혀 뭔가 한 달 어스를 드러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한 달 어스로 해야겠다. 한 달 쓰기. 왜 쓰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배우기도 하면서 배우는 게 기록으로서 남기도 하고 내가 배우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 뭔가 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했으면 좋겠다. 한 달 쓰기를 왜 시작했는지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때 그런 게 있었다. 제가 그때 독서 모임을 참가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책 한 권을 읽는 모임이었는데, 이게 그때 이제 어떤 갈증이 있었냐면은 배우기는 진짜 오지게 배우는데 뭔가를 계속 배워. 나는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청춘 콘서트라고 해서 릴레이로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었어요.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강연까지 직접 우리가 하고 그냥 모든 걸 이제 거의 다 섭외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 당시 때도 막 300명 오고 막 그 K-pop 스타에서 막 공연도 오고 뭐 성악 공연도 중간중간에 넣고 부총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되게 규모를 크게 했었어요. 늘 뭔가를 배우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맨날 배우기만 했다는 거야. 이걸 별로 써먹어보지 못했다. 내 안에 축적된 것들은 되게 많은데, 그 누구지? 그 기록의 쓸모였나? 그 쓰신 이승희님? 그 약간 뭐 마른 걸레 이론이었나요? 이렇게 뭐가 자꾸 스며들면 이렇게 뭐가 짜면 나올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인풋이 좀 있어야 이게 짜도 나올 게 있다. 근데 나는 완전히 흠뻑 젖은 완전 젖은 수건. 완전 젖은 수건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맨날 배우기만 해서 어디다 쓰나, 실제로 좀 적용도 해보고 싶고 내가 아는 걸 좀 끄집어내보고 싶은 거죠. 기존의 교육 자체가 인풋 위주의 방식이잖아요. 뭔가를 자꾸 때려 넣는, 나오는 그 출구가 없어. 나올 기회도 없고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죠. 맨날 주입식 교육만 하다가 갑자기 회사 들어가면은 실전이잖아. 바로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것들을 좀 적용해보고 정리하고 뽑아내는 아웃풋식의 어떤 도전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진짜 아웃풋으로 좀 만들어볼 사람들을 같이 한번 모아보자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 달 쓰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기획을 좀 구상을 하게 됐고, 처음에 제 주변의 모든 단톡방에 돌린 거예요. 내가 이런 한 달 쓰기라는 거 할 거다. 규칙은 엄청 간단하다. 매일 쓴다. 자정 전까지 쓴다. 23시 59분까지 SNS에 업로드한다. 이게 끝이었어요. 완전 심플.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빨간 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30일 연속해서 한다. 그 당시에 저 포함해서 26명 참가했었던 것 같고, 그 인증률 자체가 93%?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은데 해서 우리 또 하자. 야 이거 재밌다 또 하자 해가지고 2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재등록을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고 점점 막 쭉쭉쭉쭉 커졌죠. 그래요. 한 달 쓰기 하는데 막 많이 쓰는 주제가 있다거나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 해보자 저런 거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했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쓰는 것만 하지 말고 독서도 해보자. 뭐 한 달 동안 돈 벌어보는 프로그램도 해보자. 한 달 머니라는 것도 있었고, 뭐 한 달 동안 달려보자.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 거죠. 근데 하다가 이제 조금씩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서비스, 교육 클래스 서비스 중에서 사람들이 뭘 제일 결제 많이 하나 다 취합을 했어요. 공통점을 보는 거지. 뭐가 제일 많이 팔리나.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내고 참가한 데이터를 보는 거지. 결제가 증명을 하잖아. 늘 돈이 있는 곳에 가치가 있는 거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또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어떤 크리에이티브 쪽, 뭐 디자인, 굿즈 만들기, 그리고 사진 읽기 약간 이런 쪽에 있었고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들을 계속 좀 만들어 나가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우리가 집중할 분야들 어느 분야를 좀 확장해 나갈 건가, 뭐 글쓰기인가, 뭐 크리에이티브 쪽인가, 아니면 뭐 커리어 쪽인가, 아니면 뭐 리추얼, 아니면 웨일니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9월달에 선택을 해서 그쪽 영역들로 좀 확장을 많이 해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멀뚱멀뚱 보고